순천시장 허석 예비 후보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 윤리 제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철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장 후석 예비 후보를 변호사비 출처 의혹,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의 허석 예비 후보를 윤리 제소, 즉 징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권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이맘때쯤 2018 6월 18일 순천지청 앞에서 허석 당시 후보를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1년여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좀 마스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끝에 2019년 7월 23일 허석, 정원희, 박유경 순천시민의 신문 관계자 3인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16일 1심 재판부는 허석을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5일 2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변호사 선임비가 제출되고 21년 2월 1일 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간의 소송에서 1심은 법무법인 맥, 그리고 서희연 변호사, 검사장 출신의 김혜재 변호사, 현 국회의원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와 사랑 등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심은 허석을 직위상실형에서 벌금형으로 순소해준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가 맡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LKBN 파트너스는 조국,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낸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런 대형 법무법인 등은 착수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석 시장의 경우 변호사비에 대해 1, 2심 통틀어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의 경우 착수금 및 승소 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비 출처는 물론 재산 공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대한민국 관보에 허석 시장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이 공개되었으나 소송 비용에 대한 재산 차익 및 감소 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1억 1천만 원이나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변호사 비용을 댈 만한 자산이 있어서 소송 비용으로 감소하지도 않았고 차입 등도, 즉 채무로도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송 비용을 두고 제3자로부터 뇌물 또는 차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누구한테 차입을 받았다면 얼만큼을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산 공개에 신고되지 않은 각종 현금성 자산 이동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대위의 시절 가지고 있는 자전거까지 신고했을 정도로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소송 비용에 대해 순천시장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3자의 뇌물, 제3자의 대납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문사 시절 횡령한 인건비 1억 6,400여만 원에 대해 공탁을 통해 냈는데 이 또한 재산 감소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누가 대납을 해줬단 말입니까? 설사 가족 간에 융통했더라도 선거 비용에 쓰는 정치 자금이 아닌 이상 증여 및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정치인의 상식일 것입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이었던 정원희, 박유경, 순천시민의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을 냈는지, 설사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별건의 수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허석 예비후보가 이들에 대한 일괄 변호인단을 선임했더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하여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행여나 모를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인한 시정의 경쟁력 약화 방지는 물론 청렴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에서도 이러한 여러 내용을 참고하셔 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4월 26일 이종철. 혹시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오연뉴스 서울초입니다. 예, 서울초 기자님. 회견문에 보면은 민주당의 윤리 제소하고 사법부 수사기관 촉구를 같이 할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실 건가요? 예, 고발장은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에 뭐 이 내용 베이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MBC 토론회 때 보면 오광훈 후보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동문서답 현수수를 했죠. 뭐 나랑 친한 기자이지 않습니까? 라는 결국엔 이 답을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내할 수준의 비용을 냈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전혀 재산 공개 목록에 차이, 소위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 출처 비용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해명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아시다시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채무, 주식, 비상장 주식까지 모든 게 다 신고가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치할 수 있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이 이에 대해서 어떤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뇌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답변에 1심은 그 무료 변론 해줬고 2심은 누님하고 가족 친지분들이 모아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나 직접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자, 문제를 제기하면 지역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확대해서 달아주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천에 시민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인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서게 됐다.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저라도 해야죠. 결국은 지난 4년 전에도 허석 당시 후보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뭐 같은 심정이죠.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재산 총계 목록도 보면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뭐 더 이상 없으시면 예, 그럼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